Hello friends, it's Larry.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레리입니다. 네, 지금부터 미드를 활용해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영상은요, 실제로 제가 해봤던 방식이고 또 그만큼 효과를 봤었던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확신을 가지고 추천을 드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인트로를 한번 들어볼게요. Kids, I'm going to tell you an incredible story. The story of how I met your mother. 한 번 더 들어볼게요. Kids, I'm going to tell you an incredible story. The story of how I met your mother. 이제는 여러분이 직접 한번 소리내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자, 시작. Kiss, incredible story. Man your mother 이렇게. 자,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벽한 문장을 기억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거를 한국말로 들려드렸어도 여러분들은 100% 완벽하게는 따라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면 문장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방법은 제가 세미나에서 계속 강조드렸던 것처럼 리듬에 집중해서 일단 소리만 따라하는 거예요. 마치 엄마가 갓난 아기를 안고서 갓난 아기한테 자, 엄마 해봐 그러잖아요. 그럼 아이가 무슨 뜻인지 몰라도 엄마 하면서 소리를 따라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단 소리에만 집중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시범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Kids, I'm gonna tell you a story. The story of how I met your mother. 네, 굉장히 바보 같죠. 네, 실제로 제가 이제 오프라인 강의나 아니면 뭐 세미나 뭐 기업 특강 같은 데 가서도 이런 시범을 많이 보이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이 뭐야? 저 새끼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다가 한 1분만 지나면 너무나도 재밌게 잘 따라합니다. 이게 무슨 원리냐면요. 처음에는 이렇게 소리만 따라하다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소리를 내다 보면 나중에는 Kids, I'm gonna tell you an incredible story. The story of how I met your mother. 이들과 비슷한 리듬과 비슷한 발음으로 똑같이 따라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런 리듬을 타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스크립트를 보고 읽고 막 연습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만의 발음과 리듬으로 계속해서 말을 하게 돼요. 그거는 이들의 언어와는 다른 성질의 좀 틀린, 좀 어색한 영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단은요, 여러분들이 이 소리와 리드에만 집중해 보시고 제가 좀 이따가 스크립트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때 완벽하게 여러분 걸로 만들면 됩니다. 자, 일단 소리만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Kids, I'm going to tell you an incredible story. The story of how I met your mother. Kids, I'm gonna tell you a incredible story. The story of how I met your mother. 네, 이렇게 반복적으로 리듬을 타는 연습을 계속 익숙해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계속 요즘 유행하는 노래가 나와요. 처음 듣는 노래예요.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계속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핑미 핑미 핑미요 핑미 핑미 핑미요 이 가사집을 보고 외우지 않았어도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니까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이 리듬과 소리에 익숙해지면 그 다음부터 이 문장은 여러분들이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한 번만 더 해볼까요? Kids, I'm going to tell you an incredible story. The story of how I met your mother. Kids, I'm gonna tell you a incredible story. The story of how I met your mother. 네, 이렇게 리듬을 충분히 따라한 다음에 유추를 해보는 거죠. 아, 얘네가 무슨 말을 했을까? incredible 뭐 들렸고, story, 뭐 how met mother 이렇게 단어별로 아마 들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스크립트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Kids, 얘들아, I'm gonna tell you. 말해줄게. An incredible story. incredible이 뭐죠? 놀라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놀라운 이야기를 말해줄게, 얘들아. 그게 뭐냐면 The story of how I met your mother. 너네 엄마를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한 이야기야. 자,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대한은 about 아닌가요? 우리 about 대해서 이렇게 외워왔잖아요. 근데 o브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분석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 왜 about이 아니지? 왜 o브지? 이거를 분석하는 순간 우리는 중고등학교 때 그 지루했던 문법 공부 방법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장을 계속 많이 마주하고 말하는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게 맞다라는 거를 본능적으로 알게 됩니다. 무의식적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저를 봐주세요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이거 말을 할 때 저에게로부터인가? 저로부터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냥 저를 봐주세요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입에 뱉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익숙하게 만들려면 많이 듣고 많이 따라 말하는 과정을 충분히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스크립트를 봤으니까 다시 영상을 보면서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Kids, I'm going to tell you an incredible story. The story of how I met your mother.
자, 따라해 볼까요? 자, 제가 지금 온라인상이라서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없지만 오프라인 강의에서 혹은 세미나 특강에서 사람들한테 이런 걸 똑같이 시키면 되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무슨 일이냐면 오히려 스크립트를 보고 난 후가 스크립트를 보기 전보다 훨씬 못해요. 왜 그럴까요? 우린 이미 문장을 이제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맞추고 싶은 거죠. 아, 인크레더블이었나? 아, 스토리였나? 아, 하우 뭐였지? 마더였나? 뭐였나? 파더였나? 이렇게 맞추느라고 계속 시선은 위로 가고 전체적인 리듬을 무시한 채 계속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험 영어에 적용돼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이 모든 문장들을 많이 따라함으로써 내 걸로 만들어 버릴 거기 때문에 지금 일단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소리와 리듬을 똑같이 따라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들의 언어랑 똑같은 발음과 속도로 따라할 수 있고 들을 수도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소리에만 집중해 보세요. 단어는 생각하지 마세요. Kids, I'm going to tell you an incredible story. The story of how I met your mother. Kids, I'm gonna tell you our story. The story of how I met your mother. 이렇게. 자,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창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혼자 있을 때 연습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충분히 많이 따라해 보시고요. 이렇게 긴 문장일 경우에 처음부터 똑같이 따라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끊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체적인 문장이 Kids, I'm gonna tell you an incredible story. The story of how I met your mother. 좀 길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끊는 거죠. 예를 들어서 스크립트 보지 말고 한번 해봅시다. I'm gonna tell you. I'm gonna tell you an incredible story. An incredible story. 자, 붙여볼게요. I'm gonna tell you an incredible story. 어떠세요? 자, 지금 조금만 해봤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리듬 타는 걸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이 문장이 외워지고 나도 모르게 원어민들처럼 발음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팁을 드리자면 박수를 치면 이 문장에 리듬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Kids, I'm gonna tell you an incredible story. The story of how I met your mother. 딱 리듬이 맞지 않나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박수를 치면 맞지 않겠죠. 제가 이렇게 말해야 이래야지 리듬이 맞겠죠. 그러니까 리듬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영어의 리듬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의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What's up, y'all? I try to go in Starbucks to get me a goddamn on coffee. I need something to keep me up all night because I'm downloading 9 gigs of Sasha Gray's porn. 자, 사실 굉장히 쓰잘데기 없는 영상입니다. 흑인이 스타벅스를 욕하는 영상이에요. 근데 이 영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영상을 다른 사람이 장난으로 음악을 입힌 거예요. 힙합 비트를 입혔거든요. 그 영상을 한번 볼게요. What's up, y'all? I try to go in Starbucks to get me a goddamn on coffee. I need something to keep me up all night because I'm downloading 9 gigs of Sasha Gray's porn and I need something to keep my adrenaline up. So I go inside Starbucks, I ask the bitch, let me see the main menu. They hand me the main menu, I can't understand one word they talking about on the main menu. They saying all kinds of stuff, a mocha chocolate latte, frappuccino, mocha toca. 어떠세요? 마치 랩처럼 들리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랩을 한 게 아니고 그냥 말을 한 거에 힙합 뮤지션의 음악을 깔았는데 뭔가 자기 음악처럼 들렸죠. 그러니까 이 말은 그만큼 영어라는 언어 자체가 리듬감이 굉장히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리듬이 있다라는 거를 박수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고 영상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고 제가 세미나 내내 굉장히 많은 자료를 뒷받침을 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리듬을 타면서 본격적으로 다시 연습을 해볼게요. 자, 들어볼게요. Kids, I'm going to tell you an incredible story. Kids, I'm gonna tell you an incredible story. 이렇게 리듬 있게 따라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영어라는 언어는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 강세를 줍니다. 자, 그 강세를 한번 느껴보세요. Kids, I'm going to tell you an incredible story. The story of how I met your mother. 어디에 강세가 있었나요? Kids, I'm gonna tell you an incredible story. The story of how I met your mother. 이렇게 강세가 들어가요. 강세가 왜 중요하냐면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해요.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강세를 줘서 영어를 말하면 좀 더 리드미컬하게 리듬감 있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차피 처음에는 풀 센텐스를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강세에 집중해서 듣다 보면 대충 맥락을 유추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incredible story구나. 근데 how met mother구나. 이런 식으로 대충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강세를 리듬과 함께 연습을 하시면요. 정말 놀라운 변화가 빠르게 일어날 겁니다. 어느 순간에 이 문장이 자연스럽게 내 입으로 계속 나오게 되고 들리는 것도 뚜렷하게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스크립트가 필요가 없을 정도로요. 자, 그 다음 문장도 한번 들어볼게요. Are we being punished for something? 한 번 더 들어볼게요. Are we being punished for something? 자, 따라해볼까요? 우리 어떻게 따라해보기로 했죠?
이렇게 소리만 따라하기로 했죠. 다시 한번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번에 유추를 한번 해보시고요. 강세를 한번 느껴보세요. 강세를 느껴보면서 들어보세요. Are we being punished for something? Are we being punished for something? 자, are punished for something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잘 안 들렸을 수도 있는데 punish라는 말이 그나마 좀 들렸어요. 왜냐면 여기에 강세를 줬고 여기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처벌하는 거, 혼나는 거 그런 거와 관련이 있는 말이겠죠. 스크립트를 한번 볼까요? Are we being punished for something?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are we being punished? 우리 혼나고 있는 중인가요? For something? 뭔가에 관해서? 갑자기 이런 말이 왜 나왔을까요? 아빠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얘들아, 놀라운 이야기를 해줄게. 너네 엄마를 어떻게 만나는지에 대한 이야기야. 그랬더니 아들이 지루한 거죠. 아, 이 이야기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빠 제가 뭐 잘못했어요? 지금 저 혼내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겁니다. 자, being punished. 수동태 진행형 기억하시나요? 네, 문법적인 단어를 쓰고 싶진 않지만 제가 많은 분들한테 지금 혼내시는 거예요?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이 Are you punishing me? Are you punishing us? 이런 표현은 어느 정도는 말을 할 수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being punished가 수동태 진행형이란 걸 알고 있음에도 이런 구조를 잘 말할 수가 없어요. 왜 말할 수가 없을까요? 우리는 알고는 있지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한 건 되게 잘 말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만나서 반가워요. 어떻게 하죠? Nice to meet you.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How old are you? 이거 여러분들 뭐 nice to meet you 할 때 투부정사 뭐 들어가고 동사 들어가고 이런 거 생각했나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나왔죠. 왜냐면 익숙하니까. 자, 그럼 이건 어때요? 우리 밥 먹을까? 3, 2, 1, 땡. 이것도 제가 오프라인 특강에서 굉장히 많이 질문하는 건데 대부분이 바로 답이 안 나와요. 그리고 나와도 뭐 let's have something to eat, 뭐 why don't we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제가 물어본 거는 밥 먹을까? 이런 표현이잖아요. 잘 생각이 안 나죠. 그럼 이건 어때요? 우리 춤출까요? 뭐죠? Shall we dance? 그럼 우리 뭐 좀 먹을까? Shall we eat? 이라고 표현하면 되겠네요. 그죠? 사실 우리가 춤을 추는 일보다 먹는 일이 더 많을 텐데 왜 Shall we dance는 기억이 나고 Shall we eat은 바로 나오지 않을까요? 왜냐면 우리는 Shall we dance는 영화를 통해서 익숙하기 때문에 익숙한 표현이니까 바로 나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익숙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만큼 많이 듣고 많이 따라 말해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같이 따라해 볼게요. Are we being punished for something? Are we being punished for something? 자, 이것도 너무 어려우니까 끊어서 연습하는 거예요. Are we being부터 해볼게요. Are we being? Are we being? Punished for something? punish에 강세를 줘야 되죠. Punished for something?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리듬도 탈 줄 알고 강세도 탈 줄 알고 끊어서 연습하는 방법도 안단 말이에요. 근데 한 가지만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뭘까요? 제가 세미나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연기를 하고 상황을 그리는 거죠. 자, 여기서는 사실 연기할 만한 상황이 많지는 않지만 아들이 지금 좀 빡쳤어요. 네, 빡친 표정을 따라해보는 거예요. Are we being punished for something? Are we being punished for something? 이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Are we being punished for something?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넣어야겠죠. 왜냐면 언어가 탄생한 이유는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니까. 우리 같이 빡친 표정으로 한번 손가락 이렇게 하면서 같이 따라해볼까요? Are we being punished for something? 해볼까요? Hey, are you being punished for something? 네, 이게 좀 오그라들고 웃겨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 우리가 대화를 할 때 화나면 화를 내야 되고 웃기면 웃어야 되고 슬프면 슬퍼야 되는데 우리는 영어를 배울 때만큼은 너무 딱딱하게 연습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감정을 넣어서 상황을 그리면서 몰입을 해서 이렇게 연습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리듬도 탔고 강세도 넣어봤고 감정도 넣어서 연습을 해봤죠. 짧은 시간이긴 했지만 이런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말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들리기 시작하고 말하는 것도 굉장히 편해지실 거예요. 자, 그럼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끝낼게요. 제가 세미나에서 강조했던 세 가지가 있었죠. 바로 리듬을 타는 거, 연기를 하는 거, 상황을 그리는 거. 지금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다 했죠. 처음에 리듬 타는 거, I wanna tell you a story, the story of how I met your mother. 이렇게 해가지고 연습을 했고, 우리 감정을 넣고 제스처하면서 연기를 했고요. 그리고 상황을 그리는 게 지금 영상에서는 그리기가 조금 애매한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최대한 몰입을 하면서 했고요. 이 세 가지를 유념하면서 영어 공부를 하시면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제가 직접 겪어봤고 제 수강생분들이 겪어봤기 때문에 확신하고 힘줘서 말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주무시기 전에 미드 한 편 보시고 또 이렇게 리듬을 타고 연기를 하고 상황을 그리시면서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guys so much for watching and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bye.